가능하다면 쿼드보다는 일본이 없는 오커스 가입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우리 영토 침략 문제와 우리나라 전자권 및 핵무기 보유 문제를 반드시 근가 교환해야 함.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5월부터 국정 운영에 임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지난 15일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력체인 쿼드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여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쿼드 가입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기여를 늘려가며 지역 키플레이어로서 실질적인 위상을 갖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관계자는 이는 동맹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일본에 이어 호주, 인도와 연쇄 통화를 하게 되면 쿼드 가입국인 4개국과 잇따라 통화하는 셈입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상 1대1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안보연체입니다. 쿼드에서 중국이라고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반중국 연합인 것은 누가 봐도 뻔한지라 중국은 쿼드의 영향력 확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쿼드 가입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중국은 얼마나 똥줄을 타고 있는지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 고위 인사가 이같이 밝혔다며 이는 중국이 쿼드를 자국 영향력 억제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참여국 확대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장대 인문학원 한국연구소 채뇽찬용 교수는 야우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한국의 쿼드 가입 논의에 발작하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한중 간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살다 보니 중국 입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나올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환구시보는 한국은 쿼드 합류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청샤오성효와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기고문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해야겠네. 중국이 쿼드의 존재와 한국의 가입에 이처럼 펄떡 뛰는 이유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패권국가 시나리오, 즉 1대1로 프로젝트의 쿼드가 가장 치명적인 견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위구르, 티벳, 몽골 등 소수민족들을 모두 통합해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패권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크기를 지탱할 수 있는 그만한 통치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정부 중앙의 힘이 변방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000km의 철길을 만든 것처럼 중국은 1대1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시진핑 취임 첫 해인 2013년 9월 시진핑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내륙과 인근 국가들을 하나로 엮기 위한 일대대가 진행되었고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시진핑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해양 자원운송로를 하나로 엮기 위한 일로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육상과 해상의 두 계획이 합쳐져 1대1로가 되었는데요. 1대1로는 중국의 패권국가 도전의 핵심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서부 지역은 히말라야 산악지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안 지역의 개발만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땅은 넓지만 인구수의 대부분이 연안 지역에 몰려있죠. 이에 1대1로 고속철로를 내륙 서부 지역에 내어 국가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신장 위구르, 티벳 등 당국의 통치력 닿지 않는 곳까지 확실하게 장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주도의 해상에너지 공급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국은 해상무역에서 말라카 해협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수로 연간 약 8만 4천 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0%가 넘는 물량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의 석유 교역량의 약 80%가 통과하고 있어 이곳이 미국이나 인도에 통제되면 중국은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말라카 해협의 질서는 오랫동안 미군에 의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1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에너지와 물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이 계획에 파키스탄과 미얀마가 중국의 핵심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정부가 왜 적골이 됐는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친중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파키스탄과 미얀마 항구를 개발하고 중국과 가스, 석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완료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에너지가 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을 누리면서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줄타기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중한미라고 하죠.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그러나 점점 중국은 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을 벌이고 결국 미쳐 날뛰기 시작해 이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성공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카슈미르, 서해 지역 등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의 중국의 막장 행태. 더욱이 한국은 사드 경제 보복, 한한령 등 고압적이고 거친 중국 본색을 여실히 확인하면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국에 미국 도움 없이 힘 대 힘으로 버티려면 일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중국도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만들 만한 경제력과 또 유사시 전쟁을 억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두 국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일본과 인도인데요. 그러나 역시 중국과 1대1로 맞붙기에는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죠. 인도는 13억의 인구와 넓은 국토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하고 핵을 제외한 군사력이 조금 난잡합니다. 일본은 핵과 미사일 등 타격 능력은 없지만 기초 소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력과 공군력, 해군력에서 중국과 대동소이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가 합치면 중국과 붙을 만한 종합적 역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쿼드라는 이름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선언하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인 쿼드를 출범할 뜻을 밝혔고 2020년 10월 6일 4개국의 외무장관이 쿼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은 트럼프가 시작한 장관급 쿼드를 영수급으로 격상시켰는데요. 이는 쿼드가 대통령 하나가 추진하는 일회성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몽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후퇴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단독 자력으로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즉, 시진핑의 탐욕이 개별로 중국에 맞서기 힘든 아시아 국가들을 쿼드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편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한다는 소식에 서방 진영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높으니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중국이 사드 보복 때처럼 수입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건 이는 역으로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고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한국의 매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듯 한국 또한 중국의 대외 교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순으로 한국의 이를 자리는 2013년 이후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12년까지는 일본이 중국의 1위 수입국이었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결국 중국은 세계의 공장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산 중간재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중국이 대거 수입하는 한국산 중간재 품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못 팔아서 안달인 것들이 아닌 못 사서 안달인 품목들인데요. 바로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 소재, 의약품 4대 품목으로 이에 대한 중국의 전세계 수입 의존도에서 한국이 1위였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39.5%로 일본 18.3%, 미국 6.3%에 비해 2배에서 6배 높았고 또 배터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도 한국이 93.3%를 기록 일본 66.1%, 미국 43.4%에 비해 높았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도 한국이 52.7%로 가장 높았고 히토류 역시 52.4%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네 가지 품목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입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공급망 재편을 선언한 4대 핵심 품목과 겹치는데요. 한마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재편에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전 세계 제조물류의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힘을 빼고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즉 바이든의 대중 경제 정책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고 중국도 한국이라는 공급망 없이는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의 안색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니까 나대지 말라고. 지난해 쿼드 강요 회의에서는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4개국 동맹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수출로 먹고 산다는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 한 곳에만 놀아주는 것보다 인구수 18억 5천의 쿼드 4개국과 협력해 수출 다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한국은 경중한미 따위를 해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경세한세, 경제도 세계화 안보도 세계화할 수 있는 강대국입니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탈중국 행보에 뛰어들며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400억 달러 44조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며 최근 코로나 위기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춘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첨단 산업은 안보와 직결되는데 이 안보의 좌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하면 중국인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증축에 총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10억 달러를 들여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하였으며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기업들도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스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은 한미 관계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의 핵심 중린치핀이라고 표현해왔는데 그런 상대를 아시아 안보협의체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였죠.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여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과연 반도체 배터리 토류 의약품을 제외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자충수로 스스로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죠.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 오늘의 한 줄평. 그러니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나. 청중의 일부 의견. 쿼드는 하는 것도 없고 오커스면 몰라도 쿼드는 인도가 발 빼고 있는데 일본이 나대는 것도 짜증나. 쿼드에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언젠가는 가입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닌데 정확한 분석이다.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 이상으로 중국은 한국을 의지하고 있다. 한국은 쿼드, 오쿠스, 오아이즈 다 합류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은 외교적으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편을 들기 시작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판으로 판단될 때면 화살을 다른 곳을 돌리겠지.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